어린이 셜록 홈즈, 신랑의 정체, 2화, 호스머 엔젤. 원작 아서 코난 도일, 글 태우, 오디오 제작 마고 스튜디오. 그 사람은 무도회에서 만났어요. 가스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주최하는 무도회인데 그분들은 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부터 초대장을 보냈었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도 우릴 잊지 않고 계속해서 어머니 앞으로 보냈습니다. 양아버지는 그걸 못마땅해 했죠. 사실 그 사람은 제가 밖에 나가는 것조차 마음에 들지 않아 해요. 어딜 가든지 반대하는 편이죠. 성당에서 소풍을 간다고 해도 제가 따라간다고 하면 화를 내고 싫어합니다. 하지만 전 그 무도회에 꼭 가고 싶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성인인 제가 무도회에 가고 싶은데 그 사람이 저를 막을 권리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아무리 양아버지라 해도 성인인 딸이 무도회에 가는 걸 막을 수는 없죠. 양아버지는 제 친아버지와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 어울리는 건 쓸데없는 짓이라고 했어요. 게다가 제게 무도회에 입고 갈 옷도 없지 않냐면서 무안을 줬죠. 하지만 전 한 번도 꺼낸 적 없는 보라색 드레스가 있었고 그걸 보였죠. 양아버지는 결국 포기한 것 같았어요. 회사 일 때문에 프랑스로 간다며 떠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어머니와 함께 무도회에 갔죠. 거기서 호스머를 만난 거예요. 설마 프랑스에서 돌아온 양아버지께서 무도회에 갔다는 걸 알고 화를 냈나요? 아니요. 이상하게도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어깨를 으쓱하더니 웃으면서 말했죠. 다 큰 성인이니 말려도 소용없겠군 이라고 했어요. 그때 한 말이 기억에 남아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죠. 무도회에서 호스머 엔젤 씨를 만난 뒤로는 어떻게 됐나요? 무도회에서 만난 다음 날 호스머는 우리가 집에 잘 도착했는지 궁금하다면서 전화를 했어요. 정말 친절한 사람이죠? 그 후에도 전 호스머를 만났습니다. 2번 넘게 우린 함께 산책을 했어요. 하지만 얼마 뒤 양아버지가 프랑스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호스머는 우리 집에 올 수 없었죠. 네? 어째서요? 양아버지가 그런 걸 무척 싫어하거든요. 양아버지는 좀처럼 집에서 손님을 맞이하지 않아요. 게다가 아주 고지식합니다. 평소에 여자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하곤 했죠. 다른 사람은 만날 필요도 없다고요. 하지만 말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난 나만의 가정을 어떻게 만들죠? 호스머 엔젤 씨는 어떻게든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할 텐데 양아버지가 돌아온 뒤로 호스머 엔젤 씨는 어떻게 만났나요? 호스머는 정말로 절 만나고 싶어 했어요. 저 역시 원했지만 쉽지 않았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양아버지가 일주일 뒤에 또 프랑스로 가게 됐습니다. 호스머는 그때까지 만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제게 편지를 썼죠. 일주일 정도라면 제 생각에도 그 정도면 만나지 못해도 편지를 주고받으면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 뒤로 호스머는 매일 제게 편지를 보냈죠. 매일 아침 제가 직접 편지를 가지러 갔기 때문에 들킬 염려는 없었어요. 두 분은 서로 결혼을 약속했나요? 네, 처음 산책하고 돌아온 날이었어요. 우린 서로 영원히 함께하기로, 그래서 결혼하기로 약속했죠. 호스머는 리드놀 거리에 있는 회사에서 회계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리든홀 거리에 있는 회사에 다닌다고요? 회사 이름이 뭡니까? 그게 그게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럼 호스머 엔젤 씨의 집은요? 어디서 살고 있죠? 집도 잘은 몰라요. 호스머는 회사에서 숙식한다고 했어요. 집도 모르고 회사 이름도 모른다고 하셨죠? 그럼 회사의 주소는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강의 위치라도 말입니다. 정확한 주소나 위치는 모르겠어요. 제가 직접 간 적이 없거든요. 그저 리드놀 거리에 있다는 것밖에는. 편지를 주고받았다고 하셨는데 그럼 편지를 어디로 보내신 거죠? 리드놀 거리에 있는 우체국으로 보냈어요.
호수머는 여자가 쓴 편지가 회사로 오면 사람들이 놀린다고 부끄러워했죠. 그 사람은 수줍음이 많아요. 글씨를 너무 못 쓴다면서 타자기로 친 편지를 보냈죠. 그래서 나도 호수머처럼 타자기로 쳐서 편지를 보내겠다고 했죠. 하지만 호수머는 손으로 쓴 편지가 아니면 싫다고 했어요. 타자기로 친 편지는 우리 사이에 기계가 끼어드는 기분이 든다고 했어요. 참 낭만적인 사람이죠. 그이가 절 얼마나 사랑하는지, 절 얼마나 생각하는지 느낄 수 있어요. 글쎄요. 제가 보기엔 좀 수상해 보입니다만. 아무튼 호스머 엔젤 씨에 대해 좀 더 말해주시겠습니까? 아주 사소한 거라도 상관없습니다. 예전부터 전 작고 사소한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해왔거든요. 글쎄요. 뭐가 있을까요? 홈즈 씨,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은 아주 부끄러움이 많았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는 게 싫다며 낮보다는 밤에 산책하는 걸 더 좋아했어요.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래서인지 목소리도 무척 작았죠. 어렸을 때 편도선과 임파선이 붙는 병에 걸렸는데 그 이후로 목이 약해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호수머는 속삭이듯 작은 소리로 말을 하죠. 발음도 살짝 부정확하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그 사람은 깔끔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어요. 그리고 호스머도 저처럼 눈이 약해요. 그래서 강한 빛을 피하려고 늘 색안경을 쓰고 있었죠. 알겠습니다. 그럼 양아버지 윈디뱅크 씨가 프랑스로 간 뒤에 두 사람은 만났습니까? 네, 호스머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양아버지가 돌아오기 전에 결혼하자고 했죠. 갑작스런 청혼에 전 많이 놀랐죠. 하지만 그는 아주 신중하고 진지했어요. 전 그런 모습에 반하고 말았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이 변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했습니다. 제가 성당에 갈 때마다 들고 다니는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말이죠. 지켜보던 어머니도 기뻐하셨어요. 결혼식에 앞서 그런 맹세를 하는 건 그만큼 애정이 깊다는 뜻이라고 말씀하셨죠. 어머니는 저보다 호스머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와 호스머는 양아버지가 돌아오기 전에, 그러니까 일주일 안으로 결혼식을 올리자고 했죠. 전 양아버지가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런 식으로 결혼하는 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이 직접 양아버지를 설득할 테니 빨리 결혼식을 하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마음이 내키지 않았어요. 어째서죠? 저보다 겨우 6살 많은 양아버지에게 결혼 승낙을 받는 게 이상하긴 합니다. 하지만 험지 씨, 그래도 양아버지잖아요. 떳떳하지 않게 도망치듯 몰래 결혼식을 올리는 건 아무래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 프랑스에 있는 양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결혼식 날 아침에 편지가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윈디뱅크 씨가 편지를 받지 못했군요. 네, 양아버지가 영국으로 떠난 뒤에 편지가 도착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결혼식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결혼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식은 양가 식구들만 모여 조촐하게 할 생각이었어요. 킹스크로스역 근처 세인트 세피아 성당에서 식을 올리고 세인트 펜크라스 호텔에서 머물 예정이었죠. 호스머는 2인승 마차를 타고 절 데리러 왔어요. 하지만 전 어머니와 함께 있었죠. 그래서 어머니와 제가 그 2인승 마차를 함께 타고 호스머는 다른 마차를 타고 저희를 뒤따라왔어요. 성당에 도착한 뒤 호스머가 마차에서 내리길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호스머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결국 마부가 내려 마차 안을 살펴봤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호스머가 없었다고요. 마부는 호스머가 올라타는 걸 확실히 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게 지난 금요일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호스머를 찾을 수도 없고 작은 소식조차 들을 수가 없어요. 험지 씨, 대체 호스머는 어떻게 된 걸까요? 아무래도 속임수에 당하신 것 같군요.
네? 속임수에 당하다뇨? 아니에요. 호스머는 다정하고 친절한 사람이에요. 나쁜 마음을 먹을 사람이 아닙니다. 결혼식 아침에도 어떤 일이 있어도 변심하지 말아요. 뜻밖의 일이 일어나 우리가 헤어지더라도 서로에게 약속한 것을 잊지 말아요. 언젠가 꼭 당신을 데리러 올 테니까 라고 말했어요. 결혼식 아침에 그런 말을 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요. 호스머에겐 뭔가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네, 확실히 뭔가 있습니다. 그럼 메리 서덜랜드 씨, 당신은 호스머 엔젤 씨가 말한 그 뜻밖의 일이 지금 일어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분명 호스머는 뭔가 위험이 찾아온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 아침에 제게 그런 말을 했겠죠. 그게 어떤 일일까요? 혹시라도 짐작 가는 건 없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전혀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럼 잠깐 다른 질문을 해보죠. 당신의 어머니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머니는 무척 화를 내셨어요. 그럴 수밖에요. 결혼식 당일에 신랑이 갑자기 사라지다니. 어머니는 그 뒤로 호스머 이야기는 꺼내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럼 양아버지는요? 그분께도 이 일을 이야기했습니까? 네. 하지만 뜻밖에도 양아버지는 어머니와 달리 차분했어요. 저랑 비슷하게 호스머에게 뭔가 사정이 있을 거라고 여기셨죠. 조금 더 기다리면 소식을 알게 될 거라고 했어요. 그 부분만큼은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성당 앞에서 갑자기 사라진다고 해서 호스머에게 무슨 이득이 있을까요? 만약에 제게 돈을 빌렸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결혼을 해서 저의 재산이 그의 것이 된다든가 뭐 그랬다면 나름 이해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호스머는 그런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선 정말 깔끔했어요. 지나칠 정도로요. 제 돈은 일실링도 쓰지 않았죠. 그래서 더 슬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너무 괴로워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째서 편지 한 통도 없는 걸까요? 저는 호스머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슬퍼서 제대로 잠을 잘 수도 없어요. 메리 서덜랜드 씨는 작은 손수건을 꺼내 얼굴을 가렸어.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었지. 옆에서 지켜보는 내게도 그녀의 슬픔이 느껴졌어. 나는 차마 그녀를 보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야 했지. 하지만 셜록은 달랐어. 그는 오히려 눈을 반짝이며 눈물 흘리는 메리 서덜랜드 씨에게 말했지. 모든 사실을 정확하게 밝혀내겠다고 말이야.